네, 글로벌 이슈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김종규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는 이제 이틀 거래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어떠한 이슈 오늘 살펴볼까요? 네, 우리 시장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서 실적이 주가의 거울이라고 하는 변수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런 변수를 보자면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 것은 경기 회복에 과연 어떠한 섹터가 이익 회복이 가장 가파르게 나타날 수 있는지, 또 부담을 받고 있는 업종은 어떤 업종인지, 현재 적절한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경기 회복에 이익 회복이 가장 빠른 업종, 그리고 더디게 나타나는 업종을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실제 기업 이익 움직임이 어떤지 그것부터 파악을 해볼까요? 네, 일단 당연한 얘기겠죠. 경기가 회복되게 되면 기업들의 이익이 증가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우리나라 기업을 제외한 글로벌 기업들의 경제 성장률과 매출 성장률, 이익 성장률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매출 성장률 같은 경우에도 경제 성장률이 좋은 모습을 보였을 때 같이 증가하는 모습, 또 경기가 악화되면 바로 매출 성장률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는 등 전반적인 경제 성장률의 움직임과 영업이익률, 매출 성장률의 모습은 동일한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면 이익이 좋아진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문제는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세계 경제 성장률에 비해서 교육 증가율이 굉장히 미미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최근에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 갭을 줄이고 있습니다만 지난 2011년까지는 성장률보다는 이 교육 증가율 자체가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비슷한 모습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교육도 증가하고 경제 성장도 같이 가는 모습이었지만 위기 이후에는 조금 역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교육은 계속 줄어드는데도 경제 성장률 자체는 양호하게 유지가 되면서 이 갭을 어떻게 메꿔 나갈 것이냐. 그래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업종별 수익률 격차, 시장의 차별화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흐름은 우리가 결국은 이 로컬 기업들이 성장함으로써 교육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선진국에서 많은 것들을 수입했던 이머징 국가들이 로컬 기업들이 생기니까 그 동일한 제품들에 대한 수입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아시겠지만 해외 진출을 늘려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육량 자체는 줄어들면서 해당 국가에서 직접 생산해내는 그런 물량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트렌드는 뭐냐면 주요국 중에서 이머징 국가들의 이익 성장률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반면 선진국이 오히려 회복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미국이 최근 들어선 비교적 견조한 모습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한국이라든지 이 신흥국들의 전반적인 추이, 또 중국 같은 추이는 지난 2000년도 초반에 10%가 넘던 강력한 이익률 수준에서 점점 내려가고 있는 것들이 발견되고 있죠. 그래서 선진국이 최근에 제조업을 강화하고 기업의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이익 개선 속도와는 달리 신흥국들은 기업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고 또 업종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적인 트렌드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트렌드와 동반해서 한국 기업이 가지고 있는 포인트를 잡아봐야 되겠는데요. 하반기에 한국 기업의 이익 전망을 어떻게 볼 수가 있는지요? 여전히 이제 기업 이익 전망을 많이 낮췄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2분기 대비해서 3분기가 엄청나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YGFN과 같은 국내 기구에서 판단하고 있는 상반기 이익은 올해 140조 정도의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45% 정도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 달성을 했으니까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2분기 대비해서 3분기에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IT와 자동차가 견조한 가운데 화학업종을 비롯한 그동안 부진했던 업종들의 실적이 개선되면서 나타나는 효과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4분기에는 조금 줄어들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하반기에 4분기에 특히 이 미국 소비를 염두에 둔 여러 가지 이제 재고 소진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하반기 실적이 좋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우리가 이제 추이를 항상 살펴봤을 때 2분기에 바닥을 치고 3분기에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다가 4분기에는 탄력이 항상 둔화되는 모습을 매년 보여왔다라는 거죠. 즉 3분기는 미국의 4분기 최대 소비 시즌 또 중국의 여러 가지 소비 시즌을 염두에 둔 재고 물량들도 늘어나고 가동률도 올라가는 시기였지만 실제로 4분기에서 1분기로 넘어가는 구간에서는 여러 가지 변동 요인이 존재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그다음 살펴봐야 되는 것은 코스피의 움직임도
한국의 영업이익,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증가하면서 계속 레벨을 올려왔는데 현재 2013년에 이런 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현재 예상했던 수준을 3, 4분기에 4, 4분기에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현재 코스피의 상승 속도도 조금 둔화될 가능성, 기업 이익 측면에서 본다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한국 기업도 똑같이 세계 경제 성장률과 매출 성장률이 동일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이 안에서 이제 주요 변수로 볼 수 있는 것이 뭐 환율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 민감한 요소들에 굉장히 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 이익 전망은 굉장히 좋지만 중요한 것은 달성 여부다. 그래서 3분기까지는 이제 2분기보다는 강력한 이 이익 모멘텀이 있지만 4분기에는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최근 증권사 퀀트 쪽의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건 2분기보다 3분기가 기업 턴어라운드 이 면에서 좋다는 것. 근데 문제는 3분기에 피크를 나타내고 좀 통상적으로 4분기에는 좀 둔화되는 변동 요인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 좀 불안 요소들을 우리가 좀 이겨내봐야 될 텐데 불안 요소들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좀 파악을 해보도록 하죠. 최근에 이제 가장 주목해봐야 될 것은 환율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위안화, 원화 정도가 글로벌 통화 대비해서 굉장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또 같은 이머징 국가 내에서도 굉장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환율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매출이나 이익은 굉장히 크게 좌우되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한국 기업들의 매출 증가율, 글로벌 기업의 매출 증가율, 환율의 변화를 나타낸 것인데요.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시기에는 항상 전체적으로 한국 기업들의 매출도 같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해외 생산이 늘어나서 과거 대비해서는 환율 효과가 줄어들었다라고는 하지만 현재 1,100원도 깨고 있는 1,080원대 초반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환율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환율과 관련된 부분을 지속적으로 좀 점검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살펴봐야 되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신흥국의 로컬 기업들이 최근에 늘어나고 있고 점유율을 높여가기 시작하면서 어떤 업종들이 좀 취약한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시면 전반적으로 산업재 소재 쪽의 움직임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이들 기업, 신흥국 기업들의 비중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익의 하락률은 높아지는 기업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소재 쪽이나 산업재 쪽의 흐름들이 최근 들어선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글로벌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로컬 기업들의 영향이 강화되고 이들 환율 약세로 인해서 이들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점점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면 이들 기업들이 3분기까지는 좋아질 수 있으나 4분기에는 다시 또 이익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여전히 운수장비라든지 IT 쪽의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선진국 쪽에서의 움직임보다 이 신흥국과의 경쟁 강도가 낮기 때문에 신흥국 쪽에서 쉽게 우리 시장을 침범할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최근 들어서 여전히 IT와 자동차에 대해서 강조를 좀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에 최근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수급 아니겠습니까? 수급에 대해서 또 잠깐 점검해 보면 지금 코스피의 대차 잔고가 최근에 지수 반등과 함께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에 영향력을 주지 않고 있지만 기관의 매도와 함께 수급적으로 대차 잔고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관점에서 또 하나 이제 특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공매도 물량은 거의 최저 수준까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시장이 긍정적인 요인이 분명히 나타났지만 대차 잔고는 늘고 공매도는 과거 수준 대비해서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런 공매도 물량들도 시장의 변화에 의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이익이 3, 4분기에 빠른 속도로 늘지 않을 경우 시장을 압박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3, 4분기에 여전히 이익이 비교적 견조할 수 있는 IT와 자동차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나아볼 수 있지만 다른 업종들, 경기에 따라서 또 변수에 따라서 크게 움직일 수 있는 화학업종이라든지 산업재 쪽의 종목군들은 여전히 트레이딩 국면에서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판단하고 있고 결국 전략의 핵심은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수는 크게 밀리지 않더라도 이익에 따라서 결국 주가가 움직인다면 주가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종목보단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삼성전자 중심의 IT 종목들 그리고 자동차보다는 최근에 오히려 업력을 더 넓혀나가고 있는 자동차 부품을 중심으로 한 대응 전략이 아직까지는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소재 산업재 종목들이 좋지만 이런 것들은 좀 변동성이 클 가능성이 있는데 오히려 IT, 자동차 부품, 자동차 쪽으로의 좀 굳건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관심을 좀 더 갖자라는 의견 좋습니다. 자, 김종규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